내가 집값이 오른다는 건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내가 집값이 오르지 않은 거는 자유를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1주택자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사야지. 누구나 내 집 마련하는 그날까지. 서계열의 집터뷰, 오늘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시자 칼럼니스트이신 아기곰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책을 보면 좋은 집을 예. 고르기 위한 첫 번째 기준은 입지를 되게 강조하셨어요. 그렇죠. 예.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직주근접이다 예, 라고 예. 얘기하셨는데 왜 중요하고 예. 또 그런 논리 속에서 어느 지역이 제일 좋다고 벌써 평가할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입지를 따질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. 우선 이제 입지 이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집이 올라요? 이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. 어떤 걸 살까요? 그런데 요즘 이제 특히 젊은 분 위주로 해가지고 새 아파트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새 아파트 사면 무조건 오는 거 아니에요?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질문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. 강남에 있는 낡은 아파트하고 강원도에 있는 새 아파트하고 어떤 게 더 비싸요? 당연히 강남이 그렇죠. 비싸요? 강남에 있는 게 비싸요. 그러면 강원도는 그냥 그 시멘트로 짓고 강남은 금모래로 짓고 금가루로 짓고 그건 아니잖아요. 그게 근데 분명히 강남에도 똑같은 시멘트로 짓고 강원도 똑같은 시멘트를 짓는데 강남에 있는 집값이 강원도 훨씬 비싼 이유는 뭐냐면 그 건물값이 아니라 그것이 깔고 있는 땅값 정확하게 표현해가지고는 그 입지라고요. 새 아파트는 낡은 아파트냐 그건 이슈가 아니라는 얘기죠. 그 지역이 입지가 좋은가, 입지가 떨어지는가라는데 그럼 과연 그 입지란 게 뭐냐? 거기서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직주근접이에요. 회사 근처에다가 이제 살아보겠다.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좀 절약하겠다. 그 절약하는 시간 갖고 내가 더 생산적인 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쉬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다수인 거예요. 다수인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수니까 바로 직장, 특히 그 중에서도 좋은 직장, 양질의 직장이 많이 모이는데 근처에 있는 데를 바로 이제 직주 근접이라고 하죠. 2000년대 초반에 집값이 강남하고 강북이 확 차이가 났어요. 그 이유는 뭐냐면 2000년대 초중반에 강남의 주요 기업들이 이제 자리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. 강북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이사를 왔죠. 그래서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이제 태평로에 있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강남역 근처로 왔고요.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종로구 개동에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양재동으로 이사를 왔고요.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강남으로 모이게 되는 거니까 강남으로 출퇴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. 강남 업무 중심지와 적성이 좋은 데가 집값이 많이 오르고 집값이 비싸게 된 겁니다. 예. 그래서 우리가 그 직주근접을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에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가로 중요한 거고요. 더 중요한 거는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고 있는가. 많은가 적은가와 늘고 있는가 줄고 있는가는 다른 거예요. 그렇죠. 많은가 적은 거는 현재 상태. 현재 상태죠. 딱 정지된 상태고 이거는 흐름을 얘기하는 거니까. 많다 그러면 비싸요. 적다 그러면은 집값이 싸요. 그런데 늘어난다 집값이 올라요. 줄어든다 집값이 떨어져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집값이 오른다는 건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내가 집값이 오르지 않은 거는 자유를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1주택자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사야지 그 내가 마음 편한 데 살면 돼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이게 현실적 감각이 좀 떨어진다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자리가 많다라는 데보다는 늘어나는 데다가 사야 되는 건데 그럼 늘어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? 라는 거는 과거치는 통계청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.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어디가 일자리가 쭉 늘고 있고 어디가 주춤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그걸 보면은 굉장히 그게 이 연관성이 높아요. 그 지역에 얼마나 양질이 늘어나는가.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은 그 지역은 반드시 집값이 올라요. 그래서 이제 그 통계청의 지수를 이제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는 아직 통계청의 자료를 안 나오잖아요. 안 나와요. 예,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상해야 되는 거죠. 손품이나 이제 발품을 팔아가지고 저기 하는 거죠. 신문 기사를 보고 어떤 기업이 이제 어디로 이사 갑니다. 어떤 기업이 뭐가 들어옵니다. 뭐 그 지역이 뭐가 들어옵니다.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소위 이제 그 가중치를 좀 둬야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네. 그리고 또 뭐 입지 3대 요소로 교통, 교육, 환경을 드셨습니다. 그렇죠. 이것들은 또 이런 요소들은 어떻게 집값에 작용을 하나요? 직주 근접에 만족할 수 있는 그 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왜 그러냐면은 일자리가 골고루 전국에 퍼져 있다 그러면은 직주 근접에 해당하는 지역이 많을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. 우리나라만 몰려 있나?
미국도 뉴욕 이런 데 막 몰려있죠.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. 왜 그러냐면 기업과 기업 간에 서로 몰려여 있어야지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. 직접 효과. 네, 직접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모이는 데는 직주근접에 만족하는 그 주거지는 한정돼 있어요. 그러면 차선책이 뭐냐면 그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죠. 그러니까 직주근접 지역하고 그러니까 이제 A란 데하고 그 직장하고 뭐 30분에 가요. 그런데 나는 만약에 GTX가 개통됐어. 나도 30분에 그 지역 아니지만 GTX는 굉장히 빠르잖아요. 그렇죠. 그 평균 시속이 110km로 달려가니까 30분이면 나도 거기 가라고 하게 되면은 거의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래서 그게 그 직주근접 지역의 대체제가 바로 이제 교통이라는 거예요. 그다음에 이제 교육은 뭐냐면은 어느 지역에 그래서 이제 직주근접 지역이 됐어요. 또는 교통이 그 지역이 좋아졌어. 그래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라는 거는 소위 이제 연봉이 높다는 거죠. 고액 연봉인 거예요. 고액 연봉자가 많아. 그러면은 이제 이 지역에 출퇴근에 고액 연봉이 있는 일자리를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 지역에 이제 소위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많아지면 학군 수요가 뛰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소득이 있게 되면은 이제 잉여 자본이 생기잖아요.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생각하냐면 내 자식도 앞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애한테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학군이 뜨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환경은 이제 앞에 이제 다른 요소보다 조금 약하긴 한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너무 일만 하고 살 수는 없고 그렇죠. 보다 쾌적한 데 살고 싶잖아요. 그래서 아까 그렇게 뭐 한강 변이라는 것도 사실 환경이 하나인 거고. 그러면 사실 그 직주 근접, 뭐 예. 교통, 교육, 환경 환경.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예. 그러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어느 지역이 좀 좋다고 입지가 좋다? 제일 비싼 지역이 제일 왜 제일 비싸겠어요? 가격에 모든 예. 게 반영이 돼 있다. 왜 제일 비싸겠어요?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 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렇죠. 수요가 몰리니까. 네. 거기가 어느 지역이 많이 비싸다는 거는 그만큼 그런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. 그러면은 나 돈 없는데 그럼 나는 영원히 저런 데 못 들어가냐.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오르는 거에 투자하는 거예요. 20억짜리가 그대로 20억 가? 투자 가치 없어요. 이런 데 하지 말라고 저는 그래요. 하지 말라고 그러고 여기서 보면은 10억짜리가 15억대 그럼 좋은 투자처예요. 더 좋은 투자처는 어디냐면은 2억짜리가 4억 되는 데예요. 10억에서 15억 하면 50% 오른 거잖아요. 근데 2억에서 4억 되면 100% 오른 거니까 여기가 더 좋은 투자처예요. 그렇네요. 원리를 알고 투자를 해야지 그냥 무슨 뭐 점치던 대로 어떤 게 오를까요?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. 그리고 이번 전면 개정판의 서문에 예. 그 2030 세대에게 이 예, 책이 예,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예.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집을 못 사서 예. 집은 못 샀는데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오르고 있고 그렇죠.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2030 세대에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예.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되는 이유 중에서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젊은 분들이 갖고 있는 좌절이라던가 또는 공포 이런 걸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. 막내 아들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회사를 다녀요.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. 보기보다 나이가 많아요. 서로 이게 디스커션을 많이 하거든요. 집 사면은 떨어지면 어떡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을 지금 사야 돼요, 나중에 사야 돼요. 뭐 이런 이제 질문을 갖다가 막 하는 거예요.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겠구나, 이런 거에 궁금해하구나. 이 쉬운 게 사실 보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사실 보면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한 걸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. 돌이켜 보면은 저도 20대 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막했거든요. 막막하고 부모님한테 이제 물려받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월급 이제 사업을 하거나 전문직이 아니라 이제 월급쟁이였어요. 그래서 이제 월급 받아가지고 그 돈을 이제 아껴서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그 남보다는 그래도 이게 이제 왜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, 남보다는 좀 각성을 빨리 해서 이제 조금 이제 남보다 일찍한 케이스긴 하지만은 그때도 저도 사실 막막했거든요. 티끌 모아도 티끌 된다고 또 요즘 분 많이 얘기했잖아요. 안 모아봐서 그래요. 모으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요. 자산이 이렇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늘어납니다.
회사는 열심히 다녀야죠. 처음에 이 부분을 굉장히 사실 보면은 힘들고 이게 팍팍팍 늘으면 누가 안 하겠어요. 근데 이게 하더라도 내가 이게 이거 헛짓하는 거 아니야? 괜히 그 힘 만드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넘어야 돼요. 그걸 넘어야 되는데 그게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. 요걸 넘지 못하게 이제 옆에서 이제 소위 악마의 속삭임 있지. 여기서 보면은 티끌은 뭐야 티끌이야. 뭐 옛날에나 베이비 부모나 옛날에 막 그 고도 성장기 했던 사람들의 꿀 다 빤 거지. 지금 사람들은 없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. 2012년, 2014년도 집값 많이 떨어졌습니다.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. 그때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 하면은 봐라 이 부동산 투자해서 가지고 다 망했지 않느냐. 이제 끝이다. 지금은 뭐 어떤 바보가 부동산 투자하느냐. 그냥 전세 살면서 그냥 있는 돈 갖고 편히 쓰고 자기한테 투자하는 게 좋다. 자기한테 투자한다는 게 자기한테 쓰는 소비를 갖다 투자하는 거. 먹고 싶은 거 마음 먹고 놀러 같은 거. 그게 뭐 그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했어요. 그런데 그 중에서 소위 바보들은, 그러니까 바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바보라고 비웃었던 사람들은 그때 쌌을 때 투자를 했거든요. 자, 2015년 이후에 지금까지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? 그때 가가지고 후회를 하는 거죠. 있습니다. 그러면 2030 세대도 예. 그렇게 꾸준히 초기에 예. 시드머니를 모아서 예. 투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예. 이야기를. 내가 이게 끝이다.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서운 거예요. 거기서 보면은.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요. 그걸 찾아 나가고 그걸 타파를 해야죠. 그게 바로 젊음이잖아요. 그렇죠. 예. 내가 여기서 나는 안 돼. 나는 여기서 나는 그냥 안 되니까 그냥 있는 것 같고 그냥 현실에 안주할래. 그거는 이제 노인네죠. 그렇죠. 2030 세대는 무한한 가능성이 예, 있으니까. 예. 안 되면 되게 해야지. 그러니까 이게 인생은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이제 2030 세대가 저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. 시간. 시간. 그래, 지금은 늦지 않았어. 내가 부동산 투자라는 거 아닙니다. 주식 하고 싶으면 주식 하시고요. 비트코인 잘하면 비트코인 해도 되고요. 뭔가 여러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하세요.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. 이호님의 2030 세대에 대한 예. 조언이었습니다. 네, 오늘 이 시간 아기곰님 모시고 네.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그리고 재테크 그리고 2030 세대에 대한 조언까지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